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9시 45분입니다. 10시 5분까지 끊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스포츠카 F타입을 몰고 왔습니다. 상당히 빠른 차예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사실 40이 넘으면 은퇴하겠다라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래서 이제 40쯤 됐을 때 좋아하는 차를 사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됐었는데, 이제 50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뭐 70까지도 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참 뭐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튼 인생이 된 게 길다면 긴 것 같아요. 인생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생이 상당히 길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정말 깁니다. 인생이 금방 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 얘기를 요즘에 좀 하잖아요. 제가 캐릭터 얘기를.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종사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이제 캐릭터 산업이에요. 맞아요. 사람 산업이죠. 휴먼 비잉. 인간에 대한 어떤 파고듦.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가하고 여러 가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회사 일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 직업뿐만 제가 종사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즘 AI니 뭐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사람이 단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계를 잘 믿지 않아요. 지금 20대 30대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점점 사람에 더 팬딩되죠. 그래서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조정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정훈.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프로필을 한번 쭉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좀 재미있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감이 가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사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이력이라고 하나요? 트레이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또 자극을 가지고 있고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는데, 1972년생인데 서울에서 태어났고,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공인회계사를 합격했다.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까지는 좀 평범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경영학 부분에서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이게 하버드 또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개발 석사 학위를 땄다 이거죠. 이러면서 약간 좀 뭐랄까 이거 좀 특출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세계은행의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국제경제개발 전문가로 입문했다.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좀 이제 포커싱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세계은행 첫 부임지가 나이지리아인데, 그 다음에 코소보, 알바니아, 벨라루스, 그 다음 방글라데시, 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을 했다는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재를 담당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가도 이 사람이 정말 한비아인가? 예전에 이제 한비아 어디 돌아다니고 이제 월드비전인가요? 어디 뭐예요? 맞죠? 상당히 글로벌 인재처럼 한 사람인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봤을 때 보수 정부에서 상당히 좋아할 만한 프로필을 이미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은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이 다음이 재밌어요. 2014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세계은행 사무소 대표로 근무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자문을 했다는 것과 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은행 개발 사업의 총책임자로 활동했다. 예. 정말 뭐 거의 정점에 가 있죠. 예. 정말 보수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얘기들의 정점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30대 이렇게 막 열심히 살고 있다가 30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희귀암인 피부암에 걸렸답니다. 참 인생이 이런 거예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뭐 강남의 파락군에 있는 상무고등학교 나와서 연대경영학과 다니다가 공인회계사 시험 붙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엄친한데 이게 뭐 그냥 자기가 아버지가 건물 지어가지고 하버드 간 것도 아니고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경영학 부분에서 해외 유학생 선발돼서 그냥 어디 뭐 남가주 대학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 캔디스쿨 갔단 말이야. 예. 그냥 학부도 아니고 석사입니다. 미국은 석사가 더 어려워요. 예.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옥동자죠, 옥동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피부암이 근데 암 생존자가 되고 나니까 인생의 자기만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뭐가 돼요? 약간 진보 정당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낙오자라든지 또는 뭔가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뭔가 좀 약간 본인이 약간 좀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뭐 선천적인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왜냐 본인이 뭘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뇌졸중으로 삼성병원에 딱 입원했을 때 들었던 생각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뭐 이후의 삶은 보너스로 얻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이러고 나서 결국은 201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입당이 됐더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퀴즈로 뽑혔어. 그리고 이제 불발이 됐지. 불발이 되고 2020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또 그 뭐 아류적인 정당을 또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상한 생각 해내가지고 더불어 시민당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비례대표로 됐는데 본인이 탈당이 아니라 제명이 됐죠. 여러분들 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지만 비례대표는 본인이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예, 근데 당에 의해서 제명이 된다. 특히 합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에서 제명이 될 때는 국회의원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명하고 탈당은 엄연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시제에서 부원장 하시고 아주대학교에서 통일연구원 소장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중요한 커리어는 아닙니다. 현재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본인이 만든 당에서 당 대표를 하고 있고 원내총무를 함께 맡고 있어요. 이게 답니다. 예, 이게 다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요즘에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초선의원에다가 사실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비례대표, 그것도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해가지고 그 이름도 잘 모르는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 청년의힘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시대전환이라는 그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표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2020년,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3년 지났는데 상당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예. 초선 의원인데도 막 나이도 어려요. 72년생이니까 사실은 52이지 어린 건 아닌데도 뭐 국회의원들이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어리다고 하겠지. 이 사람이 막 주 4일째 법안도 발의하고 그리고 기초소득, 기본소득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것도 발의하고
거기다가 국회의원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어떤 의정 발의를 하기 전에 법안 발의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 보좌관하고 비서들 딱 소개시키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본인이 만든 것처럼 보통 국회의원들은 모든 법안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딱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좌관이 뭘로 만들었네, 뭐 누가 도와줬네 이런 얘기 일절 안 합니다. 자기가 유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딱 조정훈 의원은 이 법안은 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법안도 우리 의원실에 있는 모든 보좌관과 비서관, 어떤 비서 이런 사람들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해서 본인 의원실에 있는 거의 10명 남짓, 10명이 10여 명 정도 되는 그 보좌진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방송을 타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은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분이에요. 또 이름을 또 뭐 서로 무슨 님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삼성의 예전에 이재용 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더 봐야 되겠죠. 더 봐야 되는데 요즘 제가 지난번에 천하람 국민의당 지금 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일단은 오소독스한 캐릭터다. 국민들이 보수정부에서 상당히 좋아할 만한 뭐 명문대학 법대 나와서 또 대구 출신의 변호사에 또 남들이 가지 않는 험지를 가서 거기서 순천이라는 어떤 국민의힘한테는 험지인 곳에 가서 또 의정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프로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음 코너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참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봤을 때 이렇게 패싱이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알려드린 것 있지만 이 사람이 뭐 저는 이 사람 몰라요. 그리고 이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인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약간 지금 우리 김종인 씨 있죠. 김종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때 보수정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했고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될 때도 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명실공히 정권을 3개 만든 사람이에요. 정권을 3번 연달아 지금 15년째 만들었죠. 근데 좌든 우든 어디든 진보든 보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중간선에서 있으면서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게 바로 김종인입니다. 근데 그 김종인 씨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람을 좀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커리어는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 정부에서 좋아하고 할아버지들이 좋아하고 명문대학 뭐 경영학과 또 서울 출신의 파락군 고등학교를 나와서 뭐 아무튼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세계은행에 국회의원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김종인 씨도 비례대표만 5번 했어요. 지역구를 다 떨어졌죠. 한 번만 나간 떨어졌어요. 이해찬 씨한테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이제 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시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상당히 이제 꽃길보다는 좀 운이 좋았죠. 운도 좋고 뭔가 이제 국회의원을 바로 됐으니까 사실 쉽지 않은데 한 번 딱 트라이해서 안 되고 딱 한 번 정도 트라이해서 실패하고 바로 되는 스타일이고 그래도 암도 어떻게 걸렸는데 또 살았고 근데 이런 사람인데 아무튼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별로 이렇게 맞지 간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 쪽도 아닙니다. 그래도 법사위에 속해 있으면서 딱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딱 절반 가지고 있는 데서 본인이 중심을 잡고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 것도 또 이 사람이 또 독특한 면이에요. 독특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김종인 씨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느낌. 정말 중간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조언한다. 이런 느낌인데 김종인 씨는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통령을 못하고 늘 조언만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종인 씨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죠. 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또 추문에 휩싸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모르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람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이분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사람들한테 많은 포커싱과 주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분이 뭐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좋고 민주당에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도권 정당에 가서 본인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쨌든 초반 스타트가 좋고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제가 뭐 동료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 뭔가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처음에 좀 잘 됐으면 끝까지 좀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뭐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안 좋은 생각이에요. 김종인 씨 같이 이제 비례대표 5번 정도 하고 비대위원장을 뭐 세 정권에 걸쳐서 대통령을 배출하는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위치로 갈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한번 나가볼 건지 아니면 뭐 다선의원으로 갈 건지 뭐 여러 가지의 길이 있겠죠. 정치관으로서. 아니면 뭐 정치를 요번에 끝으로 뭐 남경필 의원 같이 이런 사람들처럼 뭐 벤처기업가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커리어가 어떤 뭐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코끼리로 가는 사람 같지도 않고 본인이 정말 억척같이 노력해가지고 뭐 공인회계사 시험도 붙고 하버드도 가고 세계은행도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또 국회의원도 그냥 어정쩡하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상당히 또 나가려고 많이 했던 부분들이 또 운이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필 자체만 보면은 정말 화려한 프로필이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 정도 프로필 가지고도 국내 정치에선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국내 정치가 사실 녹록하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뭐 이분이 뭐 갔다 붙다 옳다 그러다 이런 것보다 그냥 이분이 지금 상당히 포커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분의 의정 활동이 지금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뭔가 좀 민생이라든지 서민에 근간한 어떤 의정 활동을 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언론에서도 조정훈에 대해서는 별로 나쁘게 쓰지 않더라고요. 예, 그냥 이 사람은 뭔가 기대가 간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도 그렇고 뭐 기자들도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오늘 청년힘 뉴스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뭐 추천도 드리고 한번 봐보자 같이 한번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취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